네,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흑수저 최현석입니다. 최현석 셰프님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챌린저로 나오라고 하셔서 왜 챌린저로 나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김학민 PD님께서 셰프님은 챌린저가 더 멋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까? 그럼 진짜 잘하는 사람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흔쾌히 원래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안성재 셰프랑 많이 달라서 반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미슐랭 3스타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대중들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안성재 셰프를 심사위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슐랭 3스타라는 정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요리예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안성재 셰프의 미슐랭 3스타는 대한민국 미식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안 그리고 홍콩 막 미식으로 발전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비교적 한국이 미식 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워낙 요리 잘하는 한국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상을 많이 높여놨고 거기에 3스타를 안성재 셰프가 받았다는 건 사실 같은 요리하는 셰프들로서는 엄청나게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슐랭 3스타를 받기 위해서는 퍼펙트라는 말을 해야 돼요. 처음에 백종원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백종원 심사위원은 발표가 돼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같이 한식 대표도 심사위원하고 절대 뭔가 제작진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본인 소신대로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범용성에 대한 그걸 맞춰주실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발표되더라고요. 안성재 셰프가 저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심사위원이 됐다고 결정이 됐을 때 안성재 셰프 정도면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 소신껏 저지를 할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너무 걱정된 게 저랑 결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예.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미슐랭 3스타는 퍼펙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랑 1시간 동안 막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메뉴를 바꾸고 안 바꾸고. 왜냐하면 미슐랭 3스타는 빈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메뉴를 자주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바꾼다는 건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고 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에 계속 요리를 또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제 요리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는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터져도 새로운 걸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서 안성재 셰프 정도면 정말 소신 있게 평가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좀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방송에서 보고서 제 요리를 평가하는 거 보고서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더 제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안성재 셰프하고 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알고 근데 있습니다. 추구하는 요리가 다를 뿐이지 만약에 제가 저지였고 안성재 셰프님이 챌린저였으면 요리를 정말 잘하시지만 창의력이 좀 부족하시군요. 이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다른 거니까. 근데 심사위원의 권한이고 본인의 요리관으로 접근해서 평가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성재 심사위원이 저는 이번 넷플릭스가 잘 되는 또 굉장히 성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신이 되는 거죠. 네. 맞아. 세미파이널 1차전에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봉골레 파스타 마늘을 빼먹으셔서 그런데도 181점을 받았어요. 그 1위와 1점 차이로 2위를 하셨는데 안성재 셰프님께서 마늘을 빼먹으셨다라는 심사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PD님이 어떤 평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지하다는 평을 받았다. 느끼하다. 근데 셰프들마다 특히 저의 요리 스타일과 정반대되는 분이 거기에 있는 요리사들 중에 안성재 셰프가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반감도 있었어요. 어차피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완벽한 봉골레다라는데 피디님이 정말 완벽한 봉골레의 레시피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그런데 머릿속에 마늘이 떠오르더라고요. 없어. 예. 볶기를 했더니 마늘 안 넣은 거예요. 그런 일이 왜 그날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러니까 상상 못했어요. 그날 뭐 사실 출발했을 때 제 그 요리대가 트리플 스타 옆이었는데 전기도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될 때 트리플 스타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사실 저도 트리플 스타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매해 좀 재밌는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내일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보여주셨는데 더 재밌는 걸요. 아 기대됩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님. 안녕하세요. 미국 요리사 에드워드 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So in America, when I was younger, I did Iron Chef and Top Chef and many other shows, and it's very, very difficult to do these shows, and so I decided I would not cook on competition shows anymore. But when they called me, it was such an honor to be a part of something, the first big competition show in Korea, and I wanted to be a part of something very special. 제가 미국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에 아이언 셰프나 탑 셰프 등 다양한 경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요리로 경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내가 요리 경쟁 프로그램은 안 나가야지 하고 생각을 이미 했었는데요. 한국 측에서 연락을 주셨을 때 한국에서 치르는 첫 대규모의 요리 경연 대회라는 것에 저를 떠올려 주셨다는 점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이렇게 특별한 경험에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극찬을 받은 묵은지 샐러드부터 세미파이널 1차전에 인생을 요리하다에서 비빔밥 지금 오른쪽 스틸에서 만나보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요리를 하실 수 있는지 요리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합니다. 물고기. 물고기를 보면서 피쉬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Because living in America, I grew up eating Korean food, but I also grew up eating American food and Italian food and Indian food, so many different foods, and I always in the back of my mind is always Korean flavors. I always think about that, and I always return to Korean flavors, but I have so many other things in my head. So I am really inspired by everything I see, all the other chefs that I get to cook with, and then I just kind of look at my history and my life and try to put it's like a puzzle, and I try to put everything together. But I always find myself coming back to Korean ingredients because it's part of it's my soul.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이제 자라면서 항상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미국 음식, 이탈리안 음식, 인도 음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들을 맛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 그리고 머릿속 한 구석에는 항상 한국의 맛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할 때 늘 한식의 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맛들과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영감을 어디서 받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요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삶과 제 개인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면서 영감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늘 한식의 그 재료의 맛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이 저의 영혼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에드워드리 비빔밥 같은 경우는 안성재 셰프가 비빔밥 이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해서 앞선 내용들과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내놨다라고 해서 사실 논란도 온라인상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또 다른 평가가 있었는데 편집이 있었던 건지 아니? 일단은 심사에 대한 개입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전혀 그 심사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심사위원 두 분의 뜻에 최대한 존중하고 그 결과가 곧 방송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셰프님은 어쨌든 이제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맛이 얼마나 구현됐는지가 결국은 안성재 셰프님이 느끼시는 그 맛의 어떤 평가의 가장 주된 기준은 그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비빔밥이라는 이 요리를 평가할 때도 그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다. 네, 좋습니다. Can I change it now? Say 주먹밥? 네, 주먹밥이라고 바꾸실 명칭을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예, 이제 비빔밥 아니고 주먹밥으로. 네, 자 우리. 소연 씨 하트 좀 해주세요. 일요일에 일하기 싫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 김준상 맞지? 박준상 아니지? 혹시 그 이번에 나온 여산다에 나온 김대호 아나운서 아시냐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바쁘진 않아요. 바쁘진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를 제가 혼자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규칙적인 방송 스케줄에서 넣으려다 보니까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요즘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오래됐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나운서들의 활동 영역이 좀 줄어들고 대중들에게서 조금 이제 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라도 이렇게 한번 딱 주목을 받으면 그 자체로는 조금 사람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신기해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40살이 되면서 내 인생을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거에 하나로 이제 뭐 유튜브도 그래서 거침없이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삶이 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죠. 왔다 갔다 해요. 막 되게 귀찮고 막 힘들었다가도 아니지. 내가 언제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어. 이러다가도 힘들어. 일요일에 일하기 싫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인기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사실 좀 간지럽긴 하지만 굳이 인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제가 항상 막 가던 복권방 주인분이 거의 한 4년째, 3년째 이상 가고 있는데 이제야 저를 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오늘 저녁 코너 중에 퇴근 후 N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인터뷰를 가끔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카메라를 들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구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인터뷰도 더 수월하게 진행할 때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신기해하죠. 예. 그러니까 지인들이 신기해하는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 지인의 다른 지인들한테 너 김대호랑 친하지? 너 김대호 안다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하대요. 제 동생도 일반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동생이 티도 내지 않는데 먼저 와서 너는 형 영상 너무 잘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인들은 신기한가 봐요. 의외로 찍어놨던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전에 몇 년 전 영상까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검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여행 같은 코너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날 다시 편성을 해서 아예 그래서 틀기도 하고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시청률에 도움도 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협조 같은 것들이 좀 수월하고 섭외 전화를 드려도 혹시 그 이번에 나온 야산다에 나온 김대호 아나운서 아시냐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오라고 우리 원래 방송 촬영 안 하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섭외가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같은 것 그 채널을 좀 시작을 할 때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여는 드리나 이 부분들이 내가 정말 사는 모습을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제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제 일상생활을 보여드린 거고 다행히도 제가 느끼는 바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오해 없이 받아주셔서 지금은 좀 약간 안도가 생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냥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 고마워요. 출연이 성사되게 된 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 뉴스 아나니 영상이 처음 나가게 된 게 거의 지금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 혼자 산다 찍은 건 한 두세 달이 안 됐으니까. 오늘 또 촬영하신다고? 이번 주에 녹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몽골 다녀온 편을 그냥 화면을 보고 그냥 같이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스튜디오 촬영만 따로 하는 거고요. 일상은 이번 주에 또 녹화를 해요. 뭐 아직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또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사는 삶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제 나온산 그 무지개 회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일상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 게 비슷하니까 아직까지는 제 일상의 모습들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안84랑 저는 결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기안84는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아티스트적 기질이 굉장히 순수하고 더 날것인 모습들이 더 많아요. 정말 본인의 모습들을 정말 더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규칙에 좀 이렇게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하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저 본질적에 접근하는 그 방식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세탁기에 그냥 세제를 그냥 빨래 위에다 뿌린다든지 저는 그냥 음식은 먹는 거, 옷은 입는 거. 네. 나온산 나가기 전부터도 이 기안84가 이 방송에 나올 때부터도 남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같이 만나도 보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요. 나온산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기안84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다른 멤버들도 그렇지만 막 상의도 타려하고 막 그냥 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촬영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춘기 팀처럼 그냥 뭐 두세 분, 많아야 한 대여섯 분 이렇게 해서 저를 보니까 또 맨정신으로 하는 방송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이만큼 좀 약간 얼큰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막 부끄럽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처음에 나 혼자 산다 촬영할 때는 한 몇 시간 동안은 약간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기도 하고 저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디렉션이 아예 없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 몇 시간 뒤에는 이분들이 보이지 않고 내 일상을 자꾸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뭐 뉴스 아나니 이번에 10만 구독자도 달성을 하고 물론 제 역할이 컸죠. 부정은 안 하죠? 그럼요. 제 역할이 컸죠. 하지만 벌써 뉴스 아나니 채널이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굴러올 때까지는 아나운서들이 주로 본인의 시간을 갈아놓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여태 유지를 해온 사람들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더 재밌어하는 게 김대호 타고 들어왔는데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계속해서 이 채널을 끌고 온 사람들의 노력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대부분 후배들이 많이 했었으니까. 눈여겨보고 있다기보다도 그 사람마다 그 웃음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김준상 아나운서가 약간 병만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준상 씨가 지금 뉴스 하고 있을걸요? 잘 모르겠네. 김준상 맞지? 박준상 아니지? 갑자기 난 뉴스 아나니에 나오신 적 있으실까요? 있죠. 준상 씨. 그 뉴스 아나니라는 유튜브 채널, 그 채널을 만든 이유는 다른 PD 직군이나 아니면 다른 보도국이나 이런 곳에서 아나운서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나운서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라고 약간 어떤 소속사에 보여드리는 우리 필모? 약간 영상들?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라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는 아나운서 김대호의 모습을 좀 예상외로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는데 앞으로는 저 김대호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또한 불편하지 않게 또 오해 없이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저는 계속해서 MBC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열심히 해서 보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또 들으시는 분들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좀만 더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요. 이쪽도 볼게요, 이쪽. 손 인사 좀 해주세요. 보라스요. 다시 무도도 한 번만 봐주세요.
볼콕이요. KC의 문화의 시상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오른편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태현 민소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나 그래도 김덱스인데?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 진짜 나약하다. 저도 뭐 나름대로 나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야. 그래, 뭐 인도 재밌게 놀아보자. 파이팅 해보자. 와, 내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에 오히려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뭐 이미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쁘지 않을 때보다 5배 정도, 요즘은 7배 정도 더 바빠져서 정말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잠은 제가 워낙에 잠자는 걸 좋아해서 제 성에 찰 만큼 자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잘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와, 내가 진짜 저길 갔다 왔구나. 인도라는 나라를 갔다 왔구나. 너무 보는 저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이미 갔다 와서 빠르게 또 현생에 적응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오히려 야, 꿈만 같다. 되게 벌써 추억이 돼버린 듯한 느낌? 벌써 몽글몽글한 느낌이 막 샘솟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레임이 느껴지는 방송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들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같이 보긴 조금 힘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야, 너 기한 형님이랑 갔다 왔어?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야, 인도 갔다 왔어? 아무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신비로운 나라고 베일에 쌓여진 나라잖아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기한 형님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거든요. 기한 형님은 조금 더 사람이 너그럽고 인자한 반면에 저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대비가 되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저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선입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고, 다만 서로의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업 방식과 내가 알던 한국에서 영업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겼던 건데, 이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뭐 소비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로서 각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모를 안 좋은 사례를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인이지만 그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기한 형님은 이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서로 다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진짜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이런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되게 신비하고 좀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 아직 안개에 많이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던 다 재밌고 신기하고 신선하지 않나.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끌렸던 부분은 기한 형님과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제가 살면서 세계 여행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네?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해외 여행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에 엄청난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재밌고 흥미있어 보이는 걸 저는 해요. 내가 재미있고 흥미있어 보이지 않는 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어떠한 좋은 제안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계일주를 선택한 게 아닌가. 기분 솔직히 반반이었어요. 약간 두근거림 반, 걱정 반. 제가 워낙에 애기 입맛이에요. 냄새도 민감하고 한국에서 오이조차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인도의 그 강한 향신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걱정이었고, 사실 그 이외에는 딱히 걱정 안 했어요. 뭐 다 사람 사는 데 아니야? 저도 뭐 나름대로 나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나도 해봤어. 그래 뭐 인도 재밌게 놀아보자. 파이팅 해보자. 그때는 솔직히 저도 와, 내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에 오히려 놀랐던 것 같아요. 나 그래도 김덱스인데?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 그래 나도 내 이 몸이랑 이 정신력, 체력에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사람이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한 형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형님은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빠니 형님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때가 진짜 빠니 형님을 이제 처음 보는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위가 너무 아파서 이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할 정도 계속 허리를 막 굽히고 있어야 됐고 이랬었거든요. 위경련 같은 게 계속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아프다고는 티도 못 내겠고 막 그렇다고 너무 좋은 척도 못 하겠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좀 대립을 하면서 빠니 형님은 저희를 너무 기다려주고 반겨줬는데 제가 그만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워낙에 이제 타인을 만나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일정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이미 저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결혼식장에 계신 분들은 또 자꾸 이제 저희를 좋게 봐주시니까 본인들의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 계속 소개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 인도라는 이 국민성 자체가 되게 쾌활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우호적이고 에너지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엄청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인도라는 나라는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적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위생은 걱정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위생 따위에 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준보다는 한참 아래였어요. 겐지스 강은 제가 생각한 리미티드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뭐 한국에도 저런 강 많은데 뭐 물 탁하고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다만 저는 무교기 때문에 내가 뭐 종교적인 그런 영감을 받고자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겐지스 강을 딱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 홀리한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신비한 기운이 들었고, 이런 의식을 행동을 취한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겐지스 강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이게 신기한 게 머리 위로 물이 잠길 때 그 순간 좀 정말 묘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뒤로는 막 수영하고 난리 막 법석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이고 이렇게 착착착 걸어 들어가는데 그 느낌은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저를 이제 잘 알고 붙여주신 별명이 아닌가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입니다. 그냥 저를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강해 보이고 막 특수부대 이런 모습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허당미 있고, 저도 뭐 밥도 뭐 애기 입맛에다가 뭐 귀차니즘도 심하고 막 잠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 잘 나타나서 그리고 그런 것들 잘 캐치해서 덱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니까, 저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을 잘 캐치해서 이쁘게 봐주신 거니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원래는 그냥 이제 운동 같은 것만 배우러 갔었는데 이제 그곳이 알고 보니까 뭐 레슬링을 이렇게 수련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즉석 스파링이 좀 성사가 돼가지고, 저도 애초에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강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신념이라 해야 될까요? 세상에 정말 많은 강자가 있기 때문에 건방 떨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또 인도에서 이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또 한 번 그걸 느끼면 좋지 않은가. 저는 기안84 형님이 되게 개인주의일 줄 알았어요. 방송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형다운 부분이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진짜 형님 같은 남자다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 형님한테 끌리게 됐고,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4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본인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형님이지 않나.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일은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제가 기한 형님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별명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빠니 형님도 진짜 그 어른스러웠던 게 뭐냐면 본인이 여행 고수고 여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빠니보틀한테 있어서 인도라는 나라는 완전 그냥 홈그라운드이자 제2의 고향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막 이것저것 막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저도 처음이고 기한 형님도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에 맞춰서 이 나라를 즐길 수 있게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도 저희가 불편하진 않게 계속적으로 너무 서포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툰 배려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세심한 그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배려라고 느껴졌습니다. 방송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뭐 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그걸 막 티내지 않으려고 저희의 궁금증을 오히려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선우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베테랑2 영화 진짜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고 또 리드미컬한 액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자신감 좋습니다. 자, 베테랑2 화이팅! 네, 귀엽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024 액션 범죄 사극 베테랑2!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아니, 귀여워. 엄마 친구 아들 팀의 박지영 씨, 장영남 씨, 김금수 씨, 한예주 씨, 조한철 씨, 이승준 씨를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수를 지금 응원해 주시러 엄마 친구 아들 팀이 뒤로 조금만 한 발짝 뒤로 그리고 조금만 밀착 부탁드릴게요. 밀착 조금만 밀착 부탁드리고요. 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네, 엄마 친구 아들. 이분들 때문에 요즘 너무 재밌죠. 오른쪽 조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제가 베테랑 하면 투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자, 베테랑 투.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정혜인 씨가 아까 너무 귀엽게 하고 나가셨는데 화이팅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베테랑 투. 화이팅! 네. 엄마도 오셨고 아빠도 오셨고 쑥자매도 오시고 지금 여기가 난립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겠죠. 엄마 친구들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혜인 씨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현장에서. 네, 신채웅 씨 어서 오시죠. 이 엄마 친구 아들에서 이나영 역으로 열연을 하고 있죠. 오늘 정혜인 씨를 응원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건축사 사무소 아틀리에의 직원이자 최수명 정혜인 씨의 프로 짝사랑러로 요즘 톡톡 튀는 매력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투라고 해서 부위도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엄마 친구 아들 팀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혜인 씨와 호흡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윤주영 씨가 오늘도 정혜인 씨를 응원하기 위해 네, 반갑습니다. 자, 기자님들과 함께 눈 맞춤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혜인 씨를 응원하기 위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 친구들 팀이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네. 하트도 좋고요. 화이팅 좋고요. 네, 엄지척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윤지원 씨입니다. 베테랑을 응원해 주시러 엄마 친구 아들 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분소가 또 너무 매력적이시죠? 자, 이어서 정소민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로코 퀸 정말 엄청난 커플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의 성녀 역할이죠. 정소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자, 소민 씨가 오늘 엄마 친구들 팀이 대거 등장해 주셨어요. 오늘 정말 정혜인 씨가
주위에 응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성류. 네. 하트도 좀 전해주시라는, 하트 전해달라는, 네네, 취재진 분들의 요청이, 네네. 아, 좋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쁨비가 언제 보든 뚝뚝 떨어지고요. 아, 네, 오늘도 너무 예쁘게 오른쪽도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도. 네, 베테랑 2. 네, 파이팅을 외쳐주시면서, 아, 네, 고맙습니다. 소민씨.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네, 천천히. 네. 자, 이제 영화관을 보고 입장을 하세요. 별명이 메란 왕자님인데 오늘 정말 왕자님처럼 멋진 뽕뽕입니다. 와, 정말 잘생겼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 너무 멋진데요 정말. 정면 아래. 자, 민재 씨 멋진 폭발하는 왕자님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멋지게. 좋아요. 시선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네. 정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민재 씨 잠시 다시 오시면 감사합니다. 자, 왕자님을 만나서 네, 감독님의 제안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요. 언제 한번 큰 변신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품이 정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네, 변화를 줘봤습니다. 네, 당대 최고의 국극 스타로 나오시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극단의 멤버 중에 한 명이어서 똑같이 노래, 춤, 그리고 무대 연기, 북, 장구 등등 네,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정말 걸음마 떼듯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더 무대 위에서는 제가 좀 어떤 완성형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걸맞는 좀 무대의 장악력이나 네, 그런 스케일을 여유롭게 네, 연기를 하려고 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싱크로율 100%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주 긴 상태로 대본을 봤기 때문에 제 모습을 대본에서는 사실 첫 느낌으로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본을 보고 또 원작을 보면서 점점 이 캐릭터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잘 해볼 수 있겠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네,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그 신선한 소재와 더불어서 모두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장통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사제관계, 라이벌 관계, 공생 관계 어떤 면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이 제 그냥 생각인데 네. 보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께 기회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계신가요? 손 드신 분 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어로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I guess my question is, when you were filming overseas, maybe some of the actors are not, they don't film overseas as much. What do you feel is the biggest challenge when you're filming on location? Sorry, which challenge?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Biggest challenge when you're filming on location in a foreign country? in abroad. 네. you mean? 해외에서 어제 촬영하시면서 좀 고충을 물어봐 주셨는데. 물론 해외 촬영이 항상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저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편이었는데
정말 세계에는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질문해 주신 고충보다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고, 질문해 주신 거에 또 답을 하자면 it was great opportunity for me to meet many kind of people in abroad, and thanks to this opportunity I could spread my view of thinking. So it was great honor to spend time in Colombia during a few months. It was great opportunity for me. So I enjoyed a lot. 생각의 관점이 넓어지는 계기였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손 들어주셔서 일단 맨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Hi, where are you from? I'm from Ecuador. Ecuador. So south of Colombia. Hola. Hola. So my question for all of the actors is, you had a lot of Spanish lines, and it was really impressive for me to hear. So I wanted to know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about talking in Spanish. Wow, thank you. 네, 스페인어 대사 구사하시면서 가장 좀 도전적이었던 부분 질문 주셨어요. 네. Muchas gracias. 스페인어 대사가 꽤 많았는데 편집된 부분도 좀 있는데 현지에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산 승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영화를 도와준 어드바이저이자 트랜슬레이터이자 저희 연출부도 해주고 제작부도 해주고 정말 저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친구가 저 스페인어를 많이 가르쳐 줬는데 저희 배우들을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저는 그 친구한테 쿠키의 모습을 봤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살아왔던 환경, 그래서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서 고마웠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인어는 처음에는 달달달달 외워서 해야겠다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말의 리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공부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점심시간 가까워질 때면 스태프들한테 제가 애교 부리면서 했던 말인데, 배고프다고 주어 땡거 무초 안브레 그러면서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였던 것 같아요.